여러분은 언제 입을 닫게 되나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냈을 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내 가슴에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박힐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거봐, 내가 거기 가지 말랬잖아. 아,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현실이야.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정확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내 속마음을 꺼내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어떤 말은 맞는 말인데도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해왔던 언어적 폭력의 실체,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온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은영 씨는 오늘 회사에서 정말 지독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사에게 이유 없는 질책을 들었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꾹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겨우 한마디를 뱉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 그때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팀은 가지 말랬잖아.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감당해야지.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 몰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남편은 도와주려고 한 말일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하지만 은영 씨에게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너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고 지금 네 고통은 네 탓이야 라는 선고였죠. 은영 씨는 이제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혼나기만 할 테니까. 상민 씨의 팀장님은 늘 나는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회의 시간, 상민 씨가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팀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끊고 들어옵니다. 상민 씨, 이건 별로예요. 아니, 사실 최악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네. 이 정도밖에 못해요? 팀장님은 코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피드백을 줘야 발전이 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상민 씨는 그날 이후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기획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성장을 부르지만 인격적인 평가는 마비를 부릅니다. 중학생 지우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늘을 날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아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조종사? 그게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너 지금 수학 점수로 조종사 근처라도 가겠어? 헛된 꿈 꾸지 말고 공부나 해. 그게 네 수준에 맞니? 아빠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좌절하지 않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우는 그날 이후로 꿈꾸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빠는 내 가능성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수준을 결정짓고 가두는 검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사람이 팩트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가장 위험한 독은 바로 공감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조언에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조언 밑바닥에 깔린 너는 부족해, 너는 무능해, 너는 휘겼어 라는 암묵적인 평가의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연결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해결책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구도는 우월한 조언자와 열등한 피조언자로 나뉘어 버립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말이야 라며 말을 가로채는 것,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라며 과거를 들추는 것,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상대의 감정을 교정하려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상대의 주체성을 깎아먹는 평가입니다. 사람이 조언 때문에 죽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언 속에 숨은 비난의 냄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건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대화의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첫째, 팩트보다 감정을 먼저 헤아리세요.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건 감정의 해소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만 가지 해결책을 잠시 억누르세요. 대신 딱 한 문장만 먼저 하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겠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화날 만했네. 이 한마디가 상대의 방어 기제를 녹입니다. 감정은 정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오직 인정받을 때만 풀려나갑니다. 인정받은 마음은 비로소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일 빈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해결책은 30초, 아니
3분만 늦추세요. 언급한 결론은 대화를 죽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뺏지 마세요. 해결책을 내놓고 싶은 입을 꾹 닫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어떤 부분이야? 질문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셋째, 너를 주어로 쓰지 말고 나를 주어로 쓰세요. 평가형 대화는 항상 너는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이건 공격입니다. 대신 주어를 나로 바꿔보세요. 너는 준비가 부족해. 대신 나는 이 부분이 더 보완되면 안심이 될 것 같아.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대신 내 조언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 주어를 바꾸면 비난이 아니라 나의 상태의 공유가 됩니다. 상대는 방패를 내려놓고 당신의 진심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조언의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구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조언은 폭력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입을 억지로 벌려 밀어넣으면 거부감이 생기죠. 조언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의견을 좀 말해도 될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아니면 그냥 들어줄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 그는 대화의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 조언을 듣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그 조언을 비난이 아니라 지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내가 논리로 상대를 이겨서 기분이 좋아진 순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맞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다 안다는 오만을 버리고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묻는 것.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그 사람의 아픔 옆에 묵묵히 앉아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명쾌한 조언보다 힘이 센 진짜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봅시다. 해결책을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울 때 따뜻한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네 마음이 좀 편해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기적처럼 되돌림.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차가운 칼날이 아닌 따뜻한 소미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